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 3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과정 전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순환소수로 표시된 이 분수를 좀 길게 써보면 3, 2, 8 이 전체가 순환마디가 돼서 3, 2, 8이 반복하는 그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얘를 등비급수의 합골로 바꿔보면 얘가 0.328 더하기 0.000328 더하기 0.00000328 이런 식의 합골로 표현할 수 있고, 요것은 10의 세제곱분의 328 더하기 10의 6제곱분의 328 더하기 10의 9제곱분의 328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꼴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등비급수의 합과 똑같고요. 첫째 항은 10의 세제곱분의 328 공비는 10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r분의 a에다가 이 식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10의 세제곱분의 1 분의 10의 세제곱분의 328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1은 10의 세제곱분의 10의 세제곱으로 계산하면 요 10의 세제곱이 다 똑같아서 이게 약분이 되고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328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10의 세제곱은 1000이니까 1을 빼면 999분의 328이 되죠. 얘가 이제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야 됩니다. 999는요, 9 곱하기 111인데, 111이 3 곱하기 뭘로 바뀌겠죠. 근데 지금 328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3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각 자리에 수를 다 더해서 지금 다 더하면 13이잖아요. 그 각 자리에 3, 2, 8 이걸 더한 게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321이었다. 그러면 지금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6이잖아요. 그럼 이 수는 3의 배수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 999분의 328은 약분이 안 돼서 그냥 이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2번은 이제 전체가 순환마디가 아니고 2가 지금 순환하지 않는 상태이고 2, 5가 반복되는 그런 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첫 번째 요거는 0.025 그 다음에 0.00025 그 다음에 0.000025 0 5개요. 2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수열인데 얘 2는 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분수꼴로 바꿔보면 10의 세제곱분의 25 더하기 요건 지금 이제 소수점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0의 5제곱분의 25 또 여기는 이제 7개니까 10의 7제곱분의 2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여기 더하기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등비급수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를 계산하면 첫째 항은 10의 세제곱분의 25 그리고 공비는 이 10의 세제곱에서 10의 5제곱으로 넘어갔으니까 10의 제곱인데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10의 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요것을 계산을 하면 2 더하기 얘는 일단 여기가 10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으로 고치면요. 10의 제곱분의 10의 제곱 그럼 이제 요거는 다 없어져. 여기는 한 개가 남고 그래서 99분의 지금 10분의 25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99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분의 99예요. 그래서 번분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다시 2 더하기 990분의 25
5가 됩니다. 999는 20으로 약분이 그래도 좀 되겠죠? 일단 5로 나눠볼까요? 5로 나눠보면 얘는 5고 5일은 5, 5, 9, 45, 5, 8에 40. 198은 다시 5로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198분의 198에다가 요거를 2를 198분의로 고치면 396이 되겠죠. 396 더하기 5예요. 그래서 401. 198분의 401. 얘는 약분이 되는가? 198분의 401이 약분이 뭘로 될까요? 일단 401이 뭐 별로 약분이 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3으로도 안 되고 3, 7로도 안 되고 9로도 안 되고 이제 두 개가 약분이 되는 걸 꼭 확인을 하려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198은 일단 9로 소인수 분해 9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928 928 그럼 이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이에요. 그래서 401이 2하고 3하고 11로 나눠지나 보면 되는데 이제 홀수니까 2는 안 되고 이게 3으로 나눠지면은 얘가 자릿수끼리 더해서 3의 배수해야 되는데 더하면 5라서 이제 3으로 약분이 안 됩니다. 11은 401을 11로 나눠보면 3하면 33, 71 이게 7 되려면 여기가 7이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여기로 끝입니다. 2번 도형 문제인데 이제 교과서에 실린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뭐 문제에서 직접 언급될 때도 그렇고 언급이 안 되더라도 원이 나오게 되면 반지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반지름 표시를 꼭 해주고 시작하십시오.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요 길이가 지금 4예요. 거기 이제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다시 이 정삼각형의 내접원을 C2라고 하고 여기에 다시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다시 내접원을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할 때 C1, C2, C3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C1은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지름을 4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C1의 둘레의 길이는 8파입니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2의 둘레의 길이 더하기 C3의 둘레의 길이 이걸 다 이렇게 무한히 더한 요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결국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C2도 어차피 2파이R, C3도 그 둘레의 길이 2파이R로 계산될 테니까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삼각형을 이용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보조선을 도형에서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보조선이 있는데 반지름을 긋고요. 특수한 삼각형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원하고 이 삼각형하고 접하잖아요. 접하게 되면 그 접선에 반지름이 수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보면 여기를 그어서 요 선을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긋고 나면 여기가 90도거든요. 접하니까 90도 표시하게 되면 이게 지금 원이고 여기 내접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 원의 반지름이나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뭐 무게중심, 뭐 내심, 외심 다 일치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각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60도인데 같으니까 여기는 30도가 될 거고 그러면 30도, 90도니까 여기 각이 60도가 되겠죠. 그럼 다시 특수한 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운 것 중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면 길이의 비가 성립하죠.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다음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에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하고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 거예요. 2대 1이라는. 그럼 요 길이는 항상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4니까 얘는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만 보면 여긴 4였고 얘는 그 반인 2가 될 거고 요것은 그의 반인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8파이, 4파이, 파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8파이고 그 공비는 2분의 1인. 요건 지금 반지름이 아닙니다. 뭐라고 써야 되려나? 공비 2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1-2분의 1분의 8파이를 계산하면 16파이가 되겠습니다. 3번은 실생활 문제예요.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근데 기금을 운용해서 연말까지 25%의 이익을 내고 이익률이 엄청 높네요. 이 원래 기금하고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또다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히 실시할 때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 기금을 운용해서 지금 무한히 실시한다고 했지만 몇 년째, N년째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뭐라고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N년째 지급되는 장학금을 A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운용하는 그 자금이 얼마일까? 첫 번째 운용자금. 자금.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기금은 20억이고요. 25% 이익을 내야 되니까 25%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20억에 4분의 1이니까 5억이죠. 지금 이제 25억이에요. 운용 자금이 지금 25억입니다. 그런데 40%가 장학금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장학금인 A1은 25억에 40%. 그냥 25라고 쓸게요. 단위는 억입니다. 곱하기 40%면 10분의 4죠. 이걸 곱하면 2, 5. 얘는 10이에요. 단위는 지금 억원입니다. 금액의 40%를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운용한 자금은 25억에서 이 장학금을 빼야겠죠. 장학금을 빼요. 그러면 25에서 이게 또 계속 바뀔 테니까 그냥 A1이라고 쓸게요. 앞에 걸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25%의 이익을 내고 요것에 다시 40% 한 게 장학금이거든요. 그럼 25% 이익을 냈는데 그 기금까지 합쳐야 되니까 이제 25% 이익이 100분의 25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기금을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더 한 다음에 40%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 기금은 100분의 10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만드는 장학금은 이 금액의 40%니까 이제 10분의 4를 곱하게 되겠죠. A2 값을 계산해봐야겠네요. 계산해보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10억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 곱하기 100분의 125 곱하기 10분의 4.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냐. 4는 이렇게 약분해서 25가 되고 25는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되고
5는 약분하면 2가 되고, 그래서 지금 2분의 15억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A3랑 다 계산을 해봐서 그 B를 구해야 되는데, 이 B가 항상 똑같게 나옵니다. 등비급수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장학금은 10억이고, 두 번째 장학금은 2분의 15억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장학금은 얼마일까는 여기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곱해야 되나, 이 B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10에다가요. 뭘 곱해서 이게 2분의 15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공비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5에다가 10의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 3, 15, 5, 20,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그 지급되는 장학금은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8분의 45가 되겠네요. 얘가 이제 세 번째 지급되는 장학금이 될 거예요. 이 장학금을 이제 총액을 구해라. 그러면 첫째 항은 10억이라고 나온 거고요. 공비는 4분의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분의 3 빼면 4분의 1이고 그 분의 10이니까 40. 단위는 억 원입니다.